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DJ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와,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업로드일 기준으로 방학도 벌써 한 달 가까이나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 더운 날씨에 방학은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덥다 보니까 나가는 거 최대한 지양하고 이제 집 안과 알바를 왔다 갔다 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바는 어떤 거 하시죠? 알바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아래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거 하고 있어가지고 꿀이네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죠? 사실 더운 그런 밖에서 하는 알바보다는 안에서 시원하게 이제 컴퓨터로 잡일을 하고 그런 거니까 더운 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알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날씨에는 안에서 또 일하는 게 최고예요, 진짜. 트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뭐 방학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됐죠. 네네. 뭐 딱히 아직까지는 크게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아직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는 제가 저번 녹음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한동안 안 나왔어요, 방송에. 아, 네네. 그 제가 교생 이슈로 제가 지방 모교에 한 달 동안 교생을 나가가지고 녹음을 못해서 지금 약간 어색한데 아, 방송이 되게 오랜만이시군요. 네, 방송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특히 DJ로 컴백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오늘 두 분이죠.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고디바 패널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정의 녹음이지만 다들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오디오 비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오늘 녹음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고디바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성 청취자분의 사연인데요. 저희 지금 녹음실에 여자 패널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은 DJ인 제가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요요현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대생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체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식사도 맘 편히 할 수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먹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건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졸업식을 맞이하고 싶은데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매우 답답하고 우울해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도전해도 일주일이 지나면 힘들어서 다시 포기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에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계획했었는데요. 카톡방을 보면 친구들은 저마다 예쁜 수영복 사진을 보내면서 벌써부터 사진 찍을 생각에 설레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들처럼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친구들에게는 수영복을 사기 아깝다는 이유로 반팔티를 입고 가겠다고 둘러댔지만 친구들은 이왕 가는 거 예쁘게 수영복 맞춰 입고 같이 사진도 찍자며 저를 계속 설득합니다. 물론 저도 친구들처럼 수영복 입고 자신있게 사진도 찍고 싶죠. 그런데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 그저 걱정이 태산입니다. 평소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은 해보았지만 항상 첫 주의 열정만으로는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매번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우울해지기도 해요. 이번 여름만큼은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데 당금이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네, 요요현상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고민을 보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할 법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연자분처럼 예쁜 수영복을 입을 계획이 다 있으신가요? 투루님 수영복 입고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지금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아까 시험 기간을 거치면은 항상 좀 뭘 집어먹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돼서 지금 그 살을 아직 못 빼가지고. 네, 그러면 사연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제 사연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카 어땠어요? 일단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신체 밸런스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지방 함유량은 항상 언제나 인생의 고민입니다. 맞죠. 저도 그렇고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방식과 의지에 크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크더라도 방식이 안 좋으면 효과가 없고 맞아. 방식이 좋더라도 의지가 떨어지면 그게 지속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많이 사연이 공감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의지와 방법이 둘 다 따라줘야 다이어트는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이거 녹음 투표 올라왔을 때 네네. 제가 DJ를 신청을 했던 게 오랫동안 DJ를 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가지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두 분밖에 안 오셔서 어떤 의견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다들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보통 하는 편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막 각 잡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분의 어떤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각 잡고 다이어트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분들은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나름 다이어트를 몇 번 해본 입장으로서 네. 오늘 이야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다음 코너에서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분위기 살려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한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DJ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와.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업로드일 기준으로 방학도 벌써 한 달 가까이나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 더운 날씨에 방학은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덥다 보니까 나가는 거 최대한 지양하고 이제 집 안과 알바를 왔다 갔다 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바는 어떤 거 하시죠? 알바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아래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거 하고 있어가지고 꿀이네요. 그래도 그 정도. 그죠? 사실 더운 그런 밖에서 하는 알바보다는 안에서 시원하게 이제 컴퓨터로 잡일을 하고 그런 거니까 막 더운 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알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날씨에는 안에서 또 일하는 게 최고예요, 진짜. 트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뭐 방학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됐죠. 네네. 뭐 딱히 아직까지는 크게 하고 있는 건 없고 아직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는 제가 저번 녹음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한동안 안 나왔어요, 방송에. 그죠? 네네. 그 제가 교생 이슈로 제가 지방 모교에 한 달 동안 교생을 나가가지고 녹음을 못해서 지금 약간 어색한데 방송이 되게 오랜만이시군요. 네, 방송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특히 DJ로 컴백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오늘 두 분이죠.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고디바 패널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정의 녹음이지만 다들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오디오 비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오늘 녹음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고디바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성 청취자분의 사연인데요. 저희 지금 녹음실에 여자 패널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은 DJ인 제가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요요현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대생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체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식사도 맘 편히 할 수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먹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건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졸업식을 맞이하고 싶은데 현재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매우 답답하고 우울해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도전해도 일주일이 지나면 힘들어서 다시 포기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에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계획했었는데요. 카톡방을 보면 친구들은 저마다 예쁜 수영복 사진을 보내면서 벌써부터 사진 찍을 생각에 설레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들처럼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친구들에게는 수영복을 사기 아깝다는 이유로 반팔티를 입고 가겠다고 둘러댔지만 친구들은 이왕 가는 거 예쁘게 수영복 맞춰 입고 같이 사진도 찍자며 저를 계속 설득합니다. 물론 저도 친구들처럼 수영복 입고 자신있게 사진도 찍고 싶죠. 그런데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 그저 걱정이 태산입니다. 평소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은 해보았지만 항상 첫 주의 열정만으로는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매번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우울해지기도 해요. 이번 여름만큼은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데 당금이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네, 요요현상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고민을 보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할 법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연자분처럼 예쁜 수영복을 입을 계획이 다 있으신가요? 두루님 수영복 입고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지금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아까 시험 기간을 거치면은 항상 좀 뭘 집어먹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돼서 지금 그 살을 아직 못 빼가지고. 네. 그러면 사연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제 사연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카 어땠어요? 일단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신체 밸런스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지방 함유량은 항상 언제나 인생의 고민입니다. 네, 맞죠. 저도 그렇고요. 뭐 다른 분도 다 그럴 거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방식과 의지에 크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크더라도 방식이 안 좋으면 효과가 없고 맞아. 방식이 좋더라도 의지가 떨어지면 그게 지속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많이 사연이 공감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의지와 방법이 둘 다 따라줘야 다이어트는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이거 녹음 투표 올라왔을 때 네네. 제가 DJ를 신청을 했던 게 오랫동안 DJ를 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가지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두 분밖에 안 오셔서 어떤 의견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보통 하는 편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막 각 잡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분의 어떤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각 잡고 다이어트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분들은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나름 다이어트를 몇 번 해본 입장으로서 네. 오늘 이야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다음 코너에서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분위기 살려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한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다이어트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주변 지인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거의 평생을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았어요. 한 초등학교 때 저도 한 중도 비만까지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게 딱히 신경을 안 쓰다가 한 2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5kg 정도? 네, 감량을 하고 나서 뭐 거기서 한 3kg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하는 그 정도의 다이어트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입장 공감이 된 거거든요. 다이어트는 제가 봤을 때 누군가 옆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주위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 우리 타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막 다이어트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빼는 다이어트가 있고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스타일이나 체질을 바꾸는 변화가 있잖아요. 네. 저는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건 좀 후자에 가까운 느낌이고 네. 그래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빠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딱 시작했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3달 동안 한 10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가시적이진 않죠.
아니요, 가시적이에요. 그런가요? 예, 예, 예. 이것조차도 지금 말에 살짝 아니, 저는 진심으로 계속 말을 네네네네. 하는데.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질문이 또 있죠. 단기적으로 빼는 다이어트와 장기적으로 바꾼 다이어트. 네. 둘의 장단을 제대로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언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생각 잘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네네. 그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은 크게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큰 게 없고 저는 주변에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친구가 진짜 저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여름이 되고 난 후에 좀 있으면 바다도 가고 여기 사연자분처럼 아무래도 수영복 문제로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친구들이랑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아, 다 식단 관리를 하죠. 네, 막 샐러드 먹자고 네, 하고 저는 지금 계절학기 듣고 배고파 죽겠는데 샐러드 같이 먹자고 하고 이래가지고 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식단으로만 빼려고 하는 사람들. 운동을 아예 안 해요. 운동 아예 안 하고 정말 절식이라고 하죠. 네. 아, 정말 하루에 막 계란 한 개, 막 바나나 한 개, 고구마 한 개, 막 이렇게만 먹고 아예 그냥 이제 운동은 하진 않지만 식단으로만 그렇게 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랑 병행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비율로만 따지면 운동이랑 병행을 하는 친구가 10%도 아 안 그래요? 되는군요. 안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다 여자 친구들인데 거의 운동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식단으로만 빼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에서 아니면 몇 주 동안 지켜보잖아요. 친구들을 매일 만나면서. 그럼 운동이랑 같이 한 친구들이 다이어트 기간이 적어도 많이 빠져 있어요. 아, 확실하죠. 네, 많이 빠져 있고 그 식단으로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랑 같이 분명히 매일 샐러드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약간 조금 있다가 이런 식단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사연자분에게 드디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 꿀팁이 있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의 어떤 습관, 루틴이라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습관이 들리면 계속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이후에도 요요가 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간헐적 그 다이어트 방식에도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 한 이틀은 뭐 평상시대로 일반식을 그렇게 섭취해주고 뭐 하루 정도는 아예 이제 단식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루 중에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8시간은 일반식을 먹고. 아, 그게 되나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지간한 건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건강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먹을 수 있는 시간 안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고 그 사이에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때려봤거든요. 떡볶이 그죠. 이런 거? 정확하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간헐적 단식이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편인 게 간헐적 단식은 진짜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3년, 4년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나는 이게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내 식사 루틴이 될 정도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간헐적 단식도 해봤고 심지어 그게 하루에 2끼씩 먹는 게 8대 16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1대 23도 해봤어요. 하루 한 끼씩도 먹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말이 그때는 돼요?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살이 빠졌죠. 하지만 살이 빠졌지만 제가 평생 하루 한 끼씩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1일 3식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몸 바이오 리듬상으로 봤을 때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3년, 4년 나가서 10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네. 짧게 딱 눈 감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만 1인씩만 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그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그 네. 이후에
요요나 아니면 오히려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저는 그랬었거든요. 요요가 이제 그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살이 더 찌는 네. 3사가 났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했었고 네. 좀 이번에 다이어트 할 때는 생각을 해봤던 게 네. 이번에는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휴가를 나가면 일명 짬이라고 하죠. 군대 네. 밥을 먹다가 사회에 있는 밥을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휴가를 나가면 나는 어차피 짧은 기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마음껏 먹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점심에 피자 먹고 저녁에 치킨 먹고 그런 일상이 반복이 돼요. 그런 약간 보상 심리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역하기 전에 이제 휴가를 길게 나올 때 항상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체질 바꿔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결심했는데 가장 먼저 약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네.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일단 살아보고 2주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떻게 먹는지를 쭉 기록을 해봐요. 그리고 그 2주를 되돌아보면 딱 봐도 나는 살이 찔 수밖에 없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점심에 떡볶이 먹고 저녁에 족발 먹는데 이게 어떻게 살이 안 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빼고 여기에 다른 것 이렇게 조금 뭐 굳이 샐러드까지 안 가도 돼요. 네. 뭐 김치찌개라든지 아니면 백반이라든지 생선구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샐러드를 먹거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건데 단기적인 성과는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조금 줄이고 비교적 탄단지가 균형에 맞는 그런 걸로 바꿔나가는 그렇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그죠? 기록하는 습관. 그죠? 아까 제가 30분 전에 기록하는 습관을 얘기해서 그런지 네. 그리고 저는 이번 다이어트가 3트예요. 앞에 두 아. 번을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이어트가 지금 3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체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설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설정을 하면 그거를 찍는 순간 다이어트를 놔버려서 거의 용수철되듯이 돌아가 버려요. 그거를 두 번을 실패로 느끼고 나니까 이번에는 진짜 장기적으로 목표 체중 없이 그냥 약간 수렴하듯이 더 이상 감량이 안 되는 데까지 계속 체질을 바꿔가면서 좀 줄여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때는 아까 홍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이랑 식습관을 병행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12kg를 뺐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요? 네, 그게 사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점심 저녁 다 샐러드로 먹고 닭가슴살 보면 진짜 헛구역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가 제가 성인이 딱 됐을 때였단 말이에요. 네. 성인이 되면 원래 항상 새해 다짐, 다이어트, 금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도 새해 다짐은 다이어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교 가고 좀 그럴 준비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봉쇄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운동도 못 가고 식단도 이제 항상 갇혀 있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러다 네. 보니까 조금 실패가 있었죠. 그런 적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도 또 21년도 새해 다짐으로 네. 이번에는 진짜 성공한다 라는 느낌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창 동아리를 하고 있었을 때라 야구 대회가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전국 대회가 있어서 그 대회에 뛸 좀 몸 네. 상태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1대23 1인 1식이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빼서 대회가 뛸 정도로 좀 날렵해진 몸을 날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몸 만들어야겠다 뺐었는데 성공은 했죠. 그리고 대회도 되게 잘했어요. 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모든 목표의식과 동기부여가 사라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까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3-4번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눈앞의 성과만 쫓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내 몸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런 느낌으로 식단도 체크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식단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샐러드만 먹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2-3끼씩 먹되 밥을 조금 최대한 건강한 음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얘기만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네. 좋아요. 네. 네네. 너무 많은 꿀팁들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사연자분이 지금 필요하신 게 장기적인 다이어트에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도달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수영복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좀 단기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다이어트라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고통스러운 행위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닭가슴살을 사왔는데
그 무게를 잰 닭가슴살이 생각보다 한 2g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뭐 오차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 너무 뭐가 화가 예민했으니까 아니 2g 적은 걸 팔면서 뭘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내가 과연 이 다이어트를 해서 예쁜 수영복을 입었을 때 생기는 행복감이 지금 한 달 동안의 고통을 이길 정도인가를 네.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렇게 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겪는 행복이 더 크다면 해야죠. 근데 생각보다 그냥 여행 안 가고 그냥 수영복 한번 안 입으면 말지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굳이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이 단기적으로도 살을 빼려고 시도를 해도 그걸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1등을 해본 놈이 또 1등을 한다고 네. 이번 기회에 저는 살을 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약간 네네. 이번이 수영복 그런 동기뿐만 아니라 이번이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의미에서 좀 그렇죠.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뭐 동기부여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네. 저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쵸. 어차피 뭐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크니까 그래서 뭐 이 기회에 한번 다이어트를 쫙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 방법은 저는 단기간에 빼야 되잖아요,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뛰는 거예요, 일단. 네. 솔직히 제가 다이어트를 뭐 그렇게까지 크게 해본 건 아니지만 진짜 적절한 뭐 전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하면은 유튜브 같은 것만 찾아봐도 저는 요즘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싫다. 그냥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뛰어요. 걸으면 안 되나요? 걸으면 안 되죠. 그죠? 오늘 걸으면 내일 뛰어야 해요. 아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걷잖아요. 네. 내일은 2번, 3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뜁니다. 당장. 지금 트레이너들이랑 말하는 것 같아. 무서워요. 왜냐면 다이어트는 진짜 의지가 뚜렷해야 돼요. 아, 맞아요. 정말 힘든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이미 패션 다이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위에 유혹하는 거 너무 많고 그런 거 뚫어내려면 진짜 강력하게 의지 갖고 특히 사연자님은 단기간에 빼셔야 되니까 정말 폐관수련 하듯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정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게 다 조언이 될 정도로 강인하게 조금 의지를 가지시는 게 좋다. 그 얘기 벌써 들으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작년 여름에 이제 거의 전역을 할 때쯤 돼가지고 전역한 친구랑 같이 이제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우리 이번 여름에는 우통을 까고 놀자 해가지고 무조건 복근이 드러날 때까지 다이어트랑 운동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거랑 지금 약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그냥 바로 엎드려 뻗쳐서 푸시업 해요. 푸시업하고 복근 운동하고 네. 옆에 있는 동기들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뛸 수 있다 밖에서 그럼 무작정 뛰는 겁니다. 시간 체크하면서. 그리고 들어와서는 닭가슴살 돌려먹고 뭐 고기를 먹을 일 있다 하면은 최대한 상추를 그냥 먹어요. 생으로. 빨리 먹어요. 빡세게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단기간에는 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다이어트를 쭉 성공해 본다? 네. 하면은 그 뒤에 요요는 당연히 어느 정도 따라오겠죠. 단시간에 뺐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다이어트에 그래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분 이제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네. 제가 신나서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녹음 게이지만 봐도 가운데가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제 쪽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홍신님이 주실 수 있는 꿀팁. 왜냐면 저희는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 다이어트는 그쵸. 여성의 다이어트랑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무조건 지방은 적을수록 좋고 근육은 많을수록 좋다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조금 체형 같은 게 남성분이랑 다르고 또 그쵸. 지방 근육비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제가 말을 해보자면 네네. 저 걱정을 했던 게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뭘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은 살 안 찌는 습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에 수영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살을 빼야 되는 거는 사실 습관을 기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의 아주 정말 사소한 경험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잘 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면은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기초 체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하. 진짜 저질 체력이어서 한번 그 삐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심각하다. 왜냐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조금만 밤을 새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이건 체력이 문제가 아닐까? 체력을 좀 길러보자 해가지고 저희 집 주변에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새로 생겼던 복싱장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네. 거기를 갔어요. 무작정. 알아보지도 않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6개월 단위로만 끊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그렇게 끊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6개월 질렀어요. 그 전까지 오. 무슨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아,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복싱장을 갔다가 학교를 가거나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담대한. 그런 너무 이상적이고 원대한 목표 아닌가요? 근데 이뤘어요. 근데 사실 이렇으면 인정이죠. 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그때부터 거의 반년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재밌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재밌었다는 생각이 별로 잘 든 적이 없는데 그건 일단 뭔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글러브 끼고 때리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군요. 그리고 막 관장님이 개월 수가 지나고 나서는 제가 계속 처음에 줄 넘기만 할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미트를 잡아준다고 하나요? 칠 수 있게. 샌드백? 네, 그런 거 잡아주잖아요. 그런 거 할 때부터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다라는 생각 제가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어떤 날은 아침 저녁으로 간 적도 있어요. 스트레스 풀러. 근데 기초 체력을 기르려고 갔는데 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다 네. 가면은. 살이 너무너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관장님이 이걸 하다 보면 근육량도 늘고 체력이 늘 거라고 했는데 살이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거든요. 지금 사연자분은 살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홍시님은 살이 아니, 너무 그러니까. 빠져서 그만두게 됐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운동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본인이 뭔가 의지가 그 정도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갑자기 집에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안 하던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돈을 쓰세요. 그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고. 네, 저는 사실 저도 가기 싫을 때 있었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저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놓고 가세요. 그게 약간 어느 정도 본인을 묶어두는 제약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루틴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과연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뭐 저는 복싱장을 말씀드렸지만 돈 주고 하는 운동장 가서 돈을 주고 그냥 몇 개 끊으세요. 그죠.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분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나서 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그런 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못 느꼈는데 저는 이제 누구랑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배부르면은 안 먹어요. 보통 이제 배부르지만 먹잖아요. 그래도 조금 나왔으면 먹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 배부르면 그냥 숟가락 놓고 안 먹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식습관의 차이라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이 체형과 맞아요. 그런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냥 배부르면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그리고 배 부를 때까지도 사실 안 먹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더부룩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먹으면 그냥 내려놔요. 젓가락. 그냥 뭐 남아도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 음식이 아까워서 먹는다는 그 논리도 알겠지만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살을 못 빼시는 거니까 그럼 포기하시고 그냥 배부르면 젓가락 내려놓으시고요. 애초에 처음보다 조금 덜 시키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좀 덜 시키시거나 좀 적게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떡볶이 왜 살이